사주와 성명학. 오늘은 12신살 및 자주 사용하는 신살, 그 중에 12신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가지가 되는데요. 정작 사주에서 풀이하는 신살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12신살, 그리고 이제 백호살이라든지 뭐 김관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기타 신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주 많이 사용하는 12신살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2신살은 특히 신살은 방위학에서 나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걸로 모든 걸 다 맞추고 그러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신살 무용론, 그래서 신살이 필요가 없다, 오행의 생극제화만 알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신살을 등한시하고 그러는 시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신살이 조금씩 또 다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쓸만한 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12신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12가지가 있기는 하는데요. 이 중에서 뭐 주로 쓰는 거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지살, 연살, 망신살, 뭐 역마살, 화개살 이런 정도만 주로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찾는 방법은 신자진하는 띠는 이제 사에서 시작해서 겁재, 천지, 연월망, 장반, 역해, 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묘미는 신에서 시작하고, 인호술은 해에서 시작하고, 사유축은 인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순서를 볼 때 신자진하는 띠는 생지에 해당되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신자진하는 띠는 진 다음에 있는 사부터 겁재, 천지, 연월망, 장방, 역해와 해서 12신살이 순서적으로 돌아가고요. 해묘미 하는 띠는 미 다음에 있는 신부터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하는 순서대로 겁재, 천지, 연월망, 장반, 역해, 화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요. 인호술 하는 띠는 술 다음에 오는 해부터 겁살이 시작돼서 겁재, 천지, 연월망, 장반, 역해, 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유축 하는 띠는 축 다음에 오는 인부터 겁재, 천지, 연월망, 장방, 역해, 화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12운성으로는 절태, 양생, 욕대록, 왕세, 병사, 묘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하는데 이것은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겁살이 뭐냐 간단히 알아보면 됩니다.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살이라고 해서 오행이 절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진하는 사화, 이 신자진하는 수가 사화에서는 절지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임수가 사에서 절지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지 했으니까 힘이 없다란 얘기죠. 그래서 그 절지에 들었으니 힘이 없어서 그 기운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겁살에 해당되는 지지가 되면 뭔가 속박당하고 겁탈당하고 뺏기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에 겁살이 있으면 고향에서는 주눅 들어서 살게 되니 집을 떠나기 쉽고 그랬는데 연지에 겁살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지 기준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지 기준으로 돌린다라는 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지로도 돌리고 연주로도 돌리고 하는데요. 사실은 연주 기준으로 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연주에 겁살이 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진 띠는 했기 때문에 신자진 다음에 있는 진 다음에 있는 사화가 이게 연지에 들어가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연주에 겁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주에 겁살이 있으면 고향에서는 주눅 들어서 살게 되니 집을 떠나기가 쉽고,
월지에 있으면, 이것은 이제 연주 기준이겠죠. 월지에 있으면 부모, 형제와의 인연이 좀 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겁살이 있으면 부금슬이 좋지 못하다거나 배우자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겁살이 있으면 자식이 병약하여 키우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겁살이 천을기인이나 천덕기인과 같은 것이 같이 있으면 머리가 좋아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주에 겁살이 많으면 성격이 좀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겁살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방법, 그러면 이제 이 띠 기준으로 해서 신자진 하는 띠가 사주에서 사가 있으면 겁살에 해당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가 어느 궁에 있는가, 월, 일, 시 중에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거고요. 일지에서 신자진이 있으면 이 사가 연주에 있을 경우에 연주에 그 겁살이 있으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월주에 겁살이 있으면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지와 연주의 차이는 뭐냐, 일지와 연지의 차이는 뭐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연지는 말 그대로 방위학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요. 띠 대 띠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태어날 때 형성되어 있는 인연 뭐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는 거라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각,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겁살띠를 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신자진 띠는 뱀띠가 겁살띠이니 그 뱀띠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뱀띠에게는 돈을 빌리지 마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신자진띠는 뱀띠가 겁살이니 그 상성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띠에게 눌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지 기준으로 볼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기준으로 살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의 띠, 그리고 세운, 월운, 일운, 시운 이런 것을 살필 때는 연주 기준으로 살피고요. 내 팔자에 있는 거, 이것은 이제 일지 기준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내 사주 자체의 세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연주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에 겁살이 있으면 고향에서는 주눅들어 살게 될 수 있으니 이 말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주에 있으면 부모 형제 사이의 인연이 좀 박하다든지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연월이라고 하는 그 나의 가정과 내가 살던 고향, 이것의 기운이 겁살이더라 하는 것을 살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사를 볼 때는 이게 연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건가, 일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건가, 이것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세운이나 월운이나 일운이나 시운에서의 살필 때는 띠를 기준으로 살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 팔자에 있는 것을 살필 때는 일주 기준으로 따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더 적응하는 범위가 좀 확정되고 좀 사주 풀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70% 정도는 연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라보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력을 살필 때 보는 거다. 70%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만 내 팔자에 있는 것을 살피는 거다. 그리고 일주를 기준으로 보는 것은 70% 정도는 내 팔자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신사를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0% 정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을 살핀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풀이하기가 좀 쉽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기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제살.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수옥살이라고 부릅니다. 격렬한 싸움이 나고 사고를 암시하는 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살이 있는 해 또는 제살이 있는 띠 이런 것들과 다투거나 이러는 것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기 때문에 아이가 뱃속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서 갇혀있다, 수옥살 이런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옷을 삼합하여 화기가 되면 그 화기가 지지에서
자수에 이르러서 태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옷을 하는 띠는 또는 띠나 지지의 자수가 띠는 자수가 제살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살은 강금하다, 가두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수해, 화재 등에 해당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당 지지가 금이나 목에 해당되면 폭력으로 다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주에서 흉한 역할을 하는 지지가 제살에 해당되면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될 수 있고 그 지지의 육친이 평관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연지가 저 같은 경우는 해묘미 하는 토끼띠니까 유대운이 만나면 이 대운 중에서는 제살이니까 수옥살 갇혀 지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유년이 되면 이 해에는 내가 어디 갇혀 지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꼼짝 못할 일이 생깁니다. 이거 외부적인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와는 상관없이 정말 한 곳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가 정유년인데 제가 해묘미 하는 띠에 해당되니까 저는 사무실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것도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갇혀서 지내는 것처럼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떤 일을 크게 벌리거나 그러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지나 월지에 제살이 있으면 이라고 했죠. 이것을 연지나라고 했다면 일주 기준으로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 기준으로 연지나 월지가 제살이면 조상이나 부모 형제가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그 왕지를 충하는 것이 제살이기 때문에 그 제살에 해당되는 것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풀이할 때 일주 기준으로는 사주 자체를 살피고 연주 기준으로는 대운이나 세운을 살피고 하는 것으로 하면 풀이가 좀 쉬울 거다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운에서 제살이 해당되는 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것은 연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살에 해당되는 운이 오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천살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2운성으로는 양에 해당되는 지지이고요. 예를 들어서 해묘미가 삼합하여 목국을 형성했는데 그 목의 기운이 술토에 임하면 양지이기 때문에 천살이라고 합니다. 천살은 그 자연재해와 정신질환 그리고 심장병, 고혈압, 각종 불치병이나 언어장애 등에 해당되는데요. 사주에 천살이 있으면 그랬죠. 이것도 이제 연주 기준으로 또 쭉 살피고요. 천살 같은 경우에 일주 기준으로도 쭉 살피고 특히 연주 기준으로 볼 때는 방향적으로 살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천살에 해당되는 방향에는 종교적인 물건을 놓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살은 조상이 들어오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천살 방향에 종교적인 물건을 두거나 그랬을 경우에 조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조상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살이 사주에 있으면 이랬으니 연주 기준으로 사주에 일, 월, 일, 시에 천살이 있을 경우 하늘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좋다라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나 직관력이 발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지에 천살이 있으면 그랬으니 일주 기준으로 살피란 얘기고요. 연월에 있을 때 연지에 천살이 연월에 있을 때 일찍 결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른을 운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찍 결혼하게 되면 좀 답답하게 삽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각방을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여성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운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연주 기준으로 했을 때 만났다라는 개념이고 천살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어른을 상대하는 것과 같으니 고개를 숙이고 살아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살인데요. 지살은 인신사해라고 하는 이 생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살을 영모와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2운성으로는 생지에 해당되는데 활동적인 기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마보다는 그 움직임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생지는 단순 홍보라든지
인터넷으로의 활동이라든지 자기 PR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때 지사를 이제 지살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자진이 삶 앞에서 수기가 발생했는데 그 수기가 신금에 임하면 생기라고 해서, 그래서 신자진 할 때 그 신이 앞에 있잖아요. 이것을 그 기운이 생성되는 그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활동이 많아진다고 해서 지살은 이동이 많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는데, 역마보다는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살이 있으면 출장을 가더라도 그 동네 출장을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외국으로 나가거나 그러는 것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지살은 이동이 많기 때문에 해당 육친에 따라서 이동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데, 인성, 그러니까 지살에 해당되는 육친이 인성일 경우에는 공부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도화살과 함께 있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 도화살은 생지에 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옆에 도화살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를 얘기를 하겠죠. 도화살과 함께 있다면 이성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지에 지살이 있으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전하게 될 수 있으며 그랬는데요. 연지에 지살이 연주 기준으로 해서 뭐 뱀띠는 사화가 지살이고 돼지띠는 사화가 지살이고 이러니까 바로 그 띠가 지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지에 지살이 있으니까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는데 일단은 일주 기준으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주에 있으니까 조상의 얘기인데요. 조상이 밖으로 떠돌았다 그래서 객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지에 지살이 있으면 부모나 형제가 바쁘게 살고 부모덕이 적어서 외롭습니다 하는 거고요.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적으니 자수성가해야 되고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연살은 도화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오묘유라고 하는 왕지가 연살이 되는데요. 자기 자신의 속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2운성에서는 욕지가 연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지는 뭐예요? 목욕할 때 옷을 벗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살은 도화살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도화살은 인오수로 하면 묘가 도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연살 그랬기 때문에 인오술에서 오가 연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살은 성격이 다소 음란하고 성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연주 기준으로 살피면 뭐 말띠는 다 연살에 해당되냐 이러니까 대화가 안 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주를 살필 때는 일주 기준으로 해서 살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운으로 왔을 때 이제 뭐 올해 유년이니까 사유축 하는 띠가 유년을 만나면 연살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내보이고 그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시기, 그래서 속살을 보여주기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직업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직종에 있으면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살은 이제 기운이 고갈된다는 의미로서 12운성에서는 관대지에 해당됩니다. 관대지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신살에서 월살은 기운이 고갈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한다거나 일을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한다는 암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12운성에서 관대의 시기에는 관이라는 직장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힘은 강하지 못한 때라고 할 수 있어서 일만 많아지는 시기, 즉 일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연지나 월지에 월살이 있으면 두뇌는 총명하지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건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와의 인연이 좋지 않다거나 애정은 있어도 얼굴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시지에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 덕을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망신살인데요. 일면 파곤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거나 주색 잡기로 인해서 곤란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일주 기준으로 월지에 망신살이 있으면 저처럼 점쟁이를 하거나 망신스러운 일을 하는 거. 점쟁이가 왜 망신스러운 일이냐 그러면, 구려수럽 그래가지고 그 조선시대 천민 계층이 주로 하는 게 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역학이 인정을 잘 못 받고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직업적으로 무시당하는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에 연주 기준으로 월지에 망신살이 있든지 일주 기준으로 월지에 망신살이 있든지 이 해당 직업 자체를 고를 때 좀 망신스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남한테 내세우기 어려운 그런 직업군에 종사하는 거를 얘기를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술집을 간다거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록지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썩 좋은 얘기는 아니죠. 돈 벌었는데 놀러 다니다 보니 망신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지나 월지에 있으면 조상 중에 주색으로 몰락한 사람이 있거나 부모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일지에 망신살이 있으면 배우자가 창피함도 모르고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지에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말 못한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망신살은 원래가 정치가처럼 큰 소리를 잘 치고 겉멋술수에 능하고 계산이 빠르다라고 하는데,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인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통 옛날에 이제 역술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망신살에 해당되는 날이다 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찍 목욕탕을 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오면 이미 옷을 벗어서 속살을 보여줬으니 망신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 망신살을 해소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날이 망신살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아침 일찍 목욕탕을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성살인데요. 장성살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12운성에서 제왕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하고 출세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진취적이고 강한 진념으로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 신살입니다. 따라서 장성살이 있으면 군인이나 경찰 같은 권력직에 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는데 연지에 있거나, 이것은 이제 일주 기준으로 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연주 기준으로 다 좌오묘유 하는 띠는 다 장성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좌오묘유 띠는 다 군인 경찰로 가야 되냐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 기준으로 연주를 살필 때는 일주 기준으로 살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즉 내 팔자에 있는 것을 살피려면 일주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지에 있으면 이제 통솔력이 뛰어나고, 일지에 있으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일의 중심이 되어 크게 출세하며, 시지에 있으면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일주에 있으면 이랬을 때 이것은 그럼 연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런 걸로 해석하면 돼요. 뭐냐면 아까 12운성 설명을 드렸죠. 그때 뭐 병화라고 한다면 병화가 왕지에 해당되는 것이 장성살이니까 병호일주일 경우에는 장성살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사일주일 경우에도 장성살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도 잘 활용을 해서 쓰면, 그것도 그 위에서 여기 설명을 드렸던 이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것은 초보적인 상태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이것들을 일주 기준으로 살필 때 일간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결론은 12신설, 12운성이 다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반한살인데요. 반한살은 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운전수가 있다 또는 내가 어디로 갔는데 차가 옆에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한살의 다른 말은 금여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운성에서는 쇠지에 해당되는 것이 반한살이고요. 반한이 사주에 있으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지도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의식이 풍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연지에 반한살이 있으면 조상의 음덕이 있고 집안이 부유하고 부모 형제 사이가 좋습니다. 연월에 있으면 그래요. 일지에 있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부부가 화목하고 백년해로하게 됩니다. 시지에 있으면 자식이 귀한 자식을 두거나 효성이 지극한 자손들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역마살이고요. 역마살은 그 사유축
해묘미 할 때 그 앞에 있는 생지를 충하는 글자가 영마인데요. 영마는 우리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그 영마라고 하는 것은 그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게 되는 살을 영마살이라고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 그 영마살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까지 저기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부지런히 걸어도 10일 걸릴까요? 말 타고 가면 3일 걸리나? 뭐 이렇게도 이제 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생길인데요. 요즘은 KTX 타면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역마살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사용을 해서 무역이라든지 또는 좀 스케일이 크게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역마살이 있으면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해서 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2운성에서는 병지에 해당되는 자리에 역마를 뒀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좀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역마살이 있거나 역마가 운에서 오거나 또는 역마살에 해당되는 육친이 용신이거나 했을 때 무역이나 외교, 운수, 신문, 방송, 통신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직업을 갖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지나 월지에 있으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게 될 수 있고요.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가 바뀌거나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지에 역마가 있으면 자녀가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여 여행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역마를 충하는 운이 오면 절종마라고 해서 말의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합이 들면 매사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육해살인데요. 일명 육액이라고 해서 육친을 의미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가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12운성으로는 사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역마의 앞자리로서 말이 오랫동안 붙잡혀서 출행을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육해가 있는 것은 모든 일이 빨리 처리하려는 습성이 있고 비밀이 많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지나 월지에 육해가 있으면 다른 집으로 양자를 가거나 아니면 그 집과 인연이 적거나 할 수 있고요. 부모 형제와의 인연도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지에 육해가 있으면 부부 사이의 인연이 좀 적고 가정보다는 신앙생활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지에 육해가 있으면 자손이 해를 당하기 쉽고 신앙에 의지하는 외로운 말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화개살 이제 마지막으로 화개살인데요. 화개는 학문이나 종교, 예술 등을 상징하는데요. 사주에서 화개가 있다는 것은 화려하고 안정된 빛이 빛나는 것과 같으니 스님, 도사, 의사, 법조인, 하류계 종사자 등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12운성으로는 묘지에 해당되는데요. 사람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종교, 예술 등과 관련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연지나 월지에 화개가 있으면 조상 때부터 신앙심이 돈독하고 어려서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지에 화개가 있으면 종교에 깊이 빠지게 될 수 있고 시지에 있으면 대기만성하여 말년에 이름을 날리지만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보통 화개살이라고 하면 종교에 이름 있는 인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주에서 화개가 좋은 의미로 작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유명세를 이룰 수 있기도 합니다. 원래 화개라는 것은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개살띠에 해당되는 나의 화개살띠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해묘미생이 양띠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의 재산이 한번 뒤집어 엎어지고 다시 새롭게 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망할 일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띠는 연주에 있는 것은 그 연주끼리 봤을 때 해당되는 띠로 인하여 나한테 돌아오는 작용력 이런 것들을 살필 때 사용하기도 한다. 라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연주 기준으로 볼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력을 살필 때 그 신사를 보고 살펴라. 그래서 사람의 띠나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의 띠 그리고 그 운에서 들어오는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 하는 그 해의 지지 그 날의 지지 이걸 가지고 연주 기준으로 살피게 되는 거고 내 팔자에 있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내 팔자에 배속되어 있는 육친 그들의 인연 이것을 살피기 때문에 일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은 내 팔자를 기준으로 살피는 거다. 이것이 이제 7대3의 법칙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요.
겁재천지연을망 장반역해화 해서 12개를 다 외우시고 이제 손가락을 짚든지 어쩌든지 해서 잘 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차후에 뭐 점을 칠 때라든지 또는 말문이 막혔을 때라든지 올해 운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주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네요. 자, 제8자를 볼게요. 을묘년, 갑신월, 정사일, 계묘시 생인데요. 여기서 볼 때 이제 묘 기준으로 해, 묘, 미 해서 시는 뭐예요? 겁살.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겁살에 해당되는 자리니까 뭐 해야 돼요? 군인, 경찰 또는 부담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내 팔자에 있는 것은 사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가 신을 봤으니 뭐해요? 망신살 그랬거든요. 망신스러운 일, 저 지금 점쟁이 하고 있으니까 망신스러운 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연주 기준으로 역마가 있죠. 연주 기준으로 이 일지를 살필 때는 나를 살필 때 연에서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살피는 것을 뜻하거든요. 일지에 역마가 있으니 많이 돌아다니는 일 그랬는데 직업궁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궁에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데 항상 직장과 집과의 거리가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래서 너무 멀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주에는 제살이 있고 시주에도 제살이 있죠. 제살이 있다라는 것은 아까 설명해서 뭐라 그랬죠? 일주 기준으로 제살이 있다라는 것은 연주 월주에 제살이 있으면 조상이나 부모 형제가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시주에 있어도 그럴 수 있다 또는 교도소에 생활을 하거나 뭐 또는 갇혀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아직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장성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러면 뭐 연주에 있으니 통솔력이 뛰어나고 근데 통솔력은 제가 없는 것 같고요. 시지에 있으니 안정된 노후생활 아직 노후가 안 왔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신살 이렇게 봤는데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12신살 공부는 해두시되 이게 100% 다 맞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오늘 이제 12신살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은 기타 신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